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지금 굉장히 실적 시즌이라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5가지 종목들 어떤 실적을 내놨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오늘장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3년 만에 황제주 자리에 안착을 했죠. 최근 이렇게 좋은 소식 전했는데 실적도 역대급이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무려 1조 1,8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주 금액 역시도 4조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책정된 금액이 135만 원입니다. 과연 이 금액까지 터치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2.7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내일 실적이 발표됩니다. 증권사의 전망치대로라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배당 수익률 역시도 6%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도 상장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처음 상장 첫날에는 7.1%라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인도 증시 상황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HPSP입니다. 7.88% 크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제 기다리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내일 발표가 됩니다. 증권사에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6조 원으로 잡았었는데요. 최근에는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금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이 다른 반도체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HPSP가 두 곳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HPSP와 함께 반도체 전반적인 전망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오늘 14%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계열사의 이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TC본더의 이 장비 시연을 점검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TC본더 이 퀄테스트 탈락에 바로 적극 대응을 했는데 이 점에 플러스 오보 반박 뒤 바로 현장을 방문했다. 시간차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장비 납품 임박했나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역시 2% 조금 넘는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실적 시즌이라 계속 소식을 전하네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무려 66%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주력 제품인 이 선박 부품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70% 가까운 배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시작합니다.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어떤 종목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에서 보합권으로 끝났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현대차, HPSP,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살짝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전고점까지 또다시 도달할 가능성은 몇 % 정도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점에서 긍정 들어주실까요? 부정 들어주실까요? 바로 팻말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분은 O, 그리고 박병준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까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1%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뭐 여기서 추세가 잠깐 이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모아 가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확실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공장 건설하고 있는 것도 미리 이제 투주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투주는 충분하다. 이제 실적이 주가로만 반영이 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공장이 건설 중에 있고 거기에 충분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반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병주 매니저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X를 들었던 것은 최근에 우리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시황이죠. 그 시황의 주력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에서 수익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제약 바이오로 좀 이익 실현하고 그동안에 좀 저평가 돼 있으면서 들어왔던 2차 전지 반도체로 올라가 볼까? 사람 마음이 약간 이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약간 어떤 시황이 바뀌는 물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상당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위격도가 있기 때문에 좀 한 템포를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서 X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템포 쉬어가는 그 부분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백일현 매니저도 오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보일 수 있으니 어차피 그 저점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도 오를 들어주셨죠. 내일장에서도 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장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한 이벤트는 그겁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3분기 매출이 1조 1,800억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3,386억인데 위탁 생산이잖아요. CDMO 사업이 주 사업이잖아요. ADC 플랫폼 향으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모달리티인 ADC 항체와 이중항체, 그리고 그거에 대한 CDMO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량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분기 실적이 1조 이상 나온 게 또 최초이기도 하고요. 4공장 가동률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4공장 말고 5공장, 6공장에 언제 가동률이 올라가지, 이런 것들도 매출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5공장 가동을 내년 4월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5공장까지 내년도에 이제 가동이 된다면 내년도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첫 1조를 돌파했다는 점, 사상 분기 최대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긍정 의견 받아봤고요. 한 분은 부정 의견 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이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장에서 2.7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는 살짝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인도 IPO에 성공을 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현대차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일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번엔 박병준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고 두 분은 X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많이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대차 인도 IPO 법인이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올라가게 된다면 인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화신을 필두로 SL이나 효연이나 HL만도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금융주라든지 다른 밸류업 관련 종목들보다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도 고점을 찍고 꺾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하락해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준금리 하락 속도도 약간 조금 늦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자동차 관련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X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했다는 점 이 부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준 매니저님은 올해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우리 앵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배당 그 부분도 지금 긍정적으로 또 보이고요. 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현대 자동차, 이 삼두마차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렇게 받치는 기둥인데, 세 업종이 동시에 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시황이 이제 바닥을 쳤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황이 바닥을 치게 되면은 미국 대선 즈음에 우리나라는 보통 10월 말경에 바닥을 쳐서 다음에 1월 달까지는 거의 98% 확률로 가더라. 불기둥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더 간 경우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오늘 올라갔던 것은 결국은 시황과 같이 해서 시황이 바닥 쳤기 때문에 현대차도 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현대차도 지금은 밸류업 지수상 굉장히 싼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대차를 지금 사야 될 시점이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현대차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O, 그리고 두 분은 X 의견 주면서 현대차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HPSP입니다. 오늘 장에서 7.8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10월 달 들어서 기관은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 HPSP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뭘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 분 통해서 OX로 먼저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갈림없이 세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ST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기존에는 HPSP가 독점이었는데 SP가 뛰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만약에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HPSP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상승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 이렇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HPSP 반도체 업종에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미세화 공정에서 수소 어닐링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 HPSP가 이 기관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세 공정에서 저온 공정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도체 미세한 걸 만들려면 이제 고온 공정이 힘든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수소 어닐링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이 파운드리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는데, 만약에 파운드리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또 수소 어닐링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TSMC가 2나노 공장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R&D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공장 증설을 한다는 소식이 근래에 또 나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2나노 공정에서 저온 공정, 수소 어닐링 장비가 탑재가 되면 HPSP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만 오사트향으로도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화 공정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파운드리와 관련된 투자가 커지면서 이 HPSP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세 분 모두 O 의견 주면서 HPSP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인데요. 오늘 장에서 14.6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루머와 관련해서 떨어졌던 거와 반면에 오늘 또 회장이 크게 힘을 써주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TC본드와 관련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수주가 마감이 임박했다. 그 수주 계약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기다려진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더 담아봐도 좋을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켰었던 이 종목 지금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그 지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주가 한화입니다. 한화가 34.08%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전체적인 이제 대주주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느새 샀습니다. 이 회사를 인적 분할을 했는데 어떻게 샀을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6%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즈가 지금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한화정밀기계가 되겠는데 그러면 한화정밀기계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한미반도체가 떼돈을 벌었던 TC 본딩 장비를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한테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 TC 본딩 장비만 해가지고도 시가총액이 무려 16조를 넘어선 그런 기업이 되었었거든. 최근에 물론 시가총액이 좀 빠져가지고 10조를 약간 안 되지만 16조를 넘어서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지금 그 짱대 양봉으로 그 왼쪽에 있는 캔들을 장악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풍문에 의하면은 지금 한화 정밀 기계가 그 한미 반도체가 100% 독점을 하고 있는 TC 본딩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미 반도체의 독점 구조를 깨가지고 절반 독과점 구조로만 가더라도 거기는 차저한 몫이 그러면 절반 정도 시가총액 약 한 9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 솔루션즈 지금 시가총액은 2조 1,000억대는 저는 싸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에 한번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적 분할해서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거기 저점을 깨지 않는 쌍바닥에서 오늘 강력한 그 이제 짱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내부적으로 지금 좋은 그림이 되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잡아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한다면 반도체가 이번에 오를 때 가장 큰 불기둥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무료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C본드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만큼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그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했었던 시가총액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에서 2.2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특히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들어가 봐도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보장이 되어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통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역시 믿고 보는 실적일까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마린 솔루션이 현대마린 솔루션이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생소한 기업이죠. 요즘에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배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디퓨얼 엔진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경유라든가 LNG를 같이 쓰는 메탄올을 같이 쓰는 둘 다 쓸 수 있는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 엔진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출가스 규제라든가 규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엔진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기업도 별로
별로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의 AM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지배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출 성장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유지보수 시장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가 이 HD 현대마린솔루션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주면서 이 부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특별한 탑5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 있었죠. 바로 HP, SP, SK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반면에 내일장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는 한 분만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박병준 매니저 제외하고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특별한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기 이전에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